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청취자께서 공유해 주신 매일경제 기사를 바탕으로 한 서울 신축 오피스 시장 이야기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최근에 서울 새 오피스 건물 가치가 높아진다 이런 말들은 있었는데 이 기사는 좀 더 깊은 얘기를 하더라고요. 공급 부족 가능성. 네, 맞습니다. 기사의 핵심적인 경고인데요. 서울의 주요 업무 지구들,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CBD, 강남, 여의도권역이요. 여기서 앞으로 한 5년간 새로 공급될 오피스 물량이 원래 예상했던 것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. 이런 분석입니다. 절반이요. 와, 그건 정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데요. 네, 단순한 감소가 아니라 이게 시장 구조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.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전망이 나오는 걸까요? 절반이나 줄어드는 이유가 뭔가요? 기사에서는 여러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보고 있어요. 우선 공사비가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. 그 부담이 크고요. 그쵸. 요즘 공사비 때문에 다들 난린데. 네. 그리고 인허가 절차도 생각보다 계속 지연되는 문제들이 있고,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, 그 PF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. PF라면 그 특정 사업 보고 돈 빌리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? 네, 맞아요. 그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인데, 이 PF 관련 대출 규제도 있고, 또 금융권 자체도 요즘 굉장히 몸을 사리는 분위기거든요. 아, 그러니까 돈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이 말씀이시군요. 네. 이런 것들이 다 겹치면서 사업 추진 자체가 동력을 잃고 있다는 분석입니다. 는 근데 기사 보니까 어렵게 건물을 지어도 이게 다 임대 시장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라고 하던데요. 정확히 보셨습니다. 예를 들어서 서울 도심, CBD 같은 경우에요.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공급 예상 면적이 원래 한 225만 제곱미터였는데 이게 한 95만 8천 제곱미터 정도로, 그러니까 40% 수준으로 줄어들 걸로 보고 있거든요. 40%요? 와. 네. 근데 이 중에서도 또 약 18만 3천 제곱미터는 특정 기업이 자기들 사옥으로 쓰려고 짓는 물량이에요. 아, 그럼 임대 물량은 더 적어지는 거네요. 그렇죠. 거기다가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과정에서 없어지는 오피스 면적까지 생각하면 실제 시장에 순수하게 임대로 풀리는 공급량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. 상황이 진짜 심각하네요. 이른바 공급 절벽이 현실화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럼 기사에서는 어떤 해법을 좀 제시하고 있나요? 네, 크게 두 가지 방향인데요. 아무래도 자금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. 자금 문제, 역시 돈이 문제군요. 네, 첫째는 개발 사업 관련해서 금융 규제를 좀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요. 특히 요즘 PF 부실 정리하면서 금융권이 너무 위축돼 있으니까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을 풀어야 한다는 거죠.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자. 네, 일리가 있네요. 또 다른 해법은 뭐였죠? 다른 하나는 바로 리츠 시장 활성화입니다. 부동산 투자 신탁이요. 아, 리츠요. 투자자들한테 돈 모아서 부동산 투자하고 수익 돌려주는. 네, 맞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 상장 리츠 시장 규모가 미국이나 일본 같은 주요국에 비하면 아직은 좀 작거든요. 그래서 관련 규제를 좀 틀어서 리츠를 통해 오피스 개발 자금을 더 쉽게 조달할 수 있게 숨통을 터져야 한다. 이런 시각입니다. 정부도 물론 리츠 육성책을 내놓고는 있는데 업계에서는 조금 더 과감한 완화를 바라는 분위기고요. 자, 그럼 한번 정리해보죠. 오늘 살펴본 기사에 따르면 서울 주요 업무지구의 신규 오피스 공급이 앞으로 몇 년간 예상보다 훨씬 부족할 것 같다. 네, 특히 도심 CBD는 2026년부터 5년간 공급량이 예상치의 40%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고요. 그 원인으로는 가파른 공사비 상승, 인허가 지연, 그리고 PF 경색 같은 복합적인 문제들이 지적됐습니다. 네, 맞아요. 그리고 설사 건물이 지어져도 사억으로 수이거나 기존 건물 철거분을 빼면 실제 임대 시장에 나오는 물량은 더 적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고요. 그래서 해법으로는 금융규제 완화나 리츠 시장 활성화 같은 좀 자본시장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요. 네, 그런 상황입니다. 오늘 기사에서는 이렇게 금융규제 완화나 리츠 활성화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대규모 오피스 개발 사업이라는 게 결국 금융 지원이나 어떤 정책적 육성에 상당히 의존하는 구조잖아요. 네, 그렇죠. 자본집약적이니까요. 그렇다면 앞으로 또 어떤 예상치 못한 경제 상황 변화라던가 아니면 정책 기조가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런 변화 앞에서 과연 이런 사업들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또 민첩하게 대응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